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월 1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도가 올라갔고, 오전에는 다른 국가들 증시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이제 하락 전환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우리 증시도 이제 뭐 상승 출발 후 좀 밀려 있다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키우는, 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갔는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또 일부에서 이제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100달러 가면 물가가 인플레이션 다시 또 자극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자극되면 긴축 속도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빠르게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금리 문제가 좀 잠잠했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 빠지고, 우리 증시도 좀 어떻게든 견디고 하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낙폭이 또 커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금리가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플러스 내부 수급 요인, 우리는 이제 또 이 두 가지가 겹쳐진 상황이 됐잖아요.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 막판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뭐 규모는 미미했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또 이제 매도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침에 순매수로 출발을 했고, 또 개장 직후에는 또 매수 규모가 제법 됐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서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보여졌었는데, 이제 또 매도가 다시 확대가 되면서 코스닥도 역시 이제 낙폭이 커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금융투자라든가 아니면 투신권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일부 업종 몇몇 개는 이제 플러스를 내는 그런 시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외국인들의 매도가 셌고,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도하는 업종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급 대비 뭐 사실 얼핏 보면 개인들 순매수에다가 외국인들과 일부 기관이 거들어준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매도하는 규모가 워낙 세게 나오는 형태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은, 예,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고점 대비 선물이 매도가 한 사이클에서, 예, 그러니까 뭐 기간을 뭐 언제 만기부터 만기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도를 시작했던 그 사이클에서부터 따져놓고 보면 46,500계약 정도, 46,000계약 정도 매도가 누적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최근 1년 사이에 비슷한 매도가 있었나 살펴놓고 보니까 요 매도 사이클 때 45,000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한 번 매도 나올 때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나 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작년도 45,000계약 정도 매도 나왔을 때 선물 매도 나온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300포인트 정도 고점과 저점 차이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비슷한 규모 매도 나온 거 쳐놓고는 한 160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저때 대비 절반이니까 한편으로 보면 선물 매도 쳐놓고는 좀 덜 빠진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례적으로 선물 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46,000계약의 매도가 쌓이고 나서 그 매도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그게 풀리면서 이제 시장이 반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쌓일지는 몰라요. 이게 뭐 지난번에 46,000 정도에서 끝났다고 해서 이번에도 46,000에서 딱 끝난다, 이렇게 보장하기는 어려운 거고, 또 한편으로는 선물 매도 이렇게 쳐놓고 새삼스럽게 이제 또 하락 쪽으로 더 몰아가서 선물 매도 친 거를 뭐 수익으로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이전에 어떤 45,000계약 정도 사이클에서 매도가 멈추고 돌아섰던 사례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반전하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이제 그때 같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때려 내려갈 거냐, 그걸 뭐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면, 그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30%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때려 내리기 위해서는 전기전자 업종, 뭐 종목으로 치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때려 내리는 쪽으로 돌아선다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더 빠지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 두 업종에 대한 매매가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라면 지수는 지금 전후 요 근처에서 뭐
이제 조금 더 빠지는 정도가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작년도 11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이틀 연속 순매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래쪽 그래프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이틀 연달아 매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면 지금 정도 선물 이제 다 빠졌겠구나. 이 정도 됐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의 연초 하락하는 매도 수급에다가 뭐 금리 문제 겹쳤던 거를 외국인들이 활용을 했고 요게 이제 요즘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 근처에서 저점 되면서 확 돌리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이 패턴이 깨지면서 밀고 내려가는 형태가 돼버리면 지수는 뭐 여기서 한 10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근처가 바닥이 될 거냐 돌아설 거냐라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가총액 최상위 코스피 200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업종을 어떻게 그려나갈 건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ADR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오늘 코스피는 ADR이 80이 바닥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75 정도가 바닥이거든요. 근데 오늘 86.9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장에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과 상승 종목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 한 7대3 정도 비율 이 정도 돼서 만약에 오늘 같이 비율이 돼버리면 오늘하고 내일 넘어가게 됐을 때 이제 바닥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걸 좀 잘못 입력했네요. 오늘하고 비슷하게 이제 만약에 오늘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해버리면 내일장 정도나 모레 또는 모레 정도가 ADR 바닥이 나오게 돼요. 그렇지 않고 평이하게 간다면, 이제 평이하게 가서 뭐 좀 비슷하게 뭐 500 뭐 이렇게 가지고 좀 비슷하게 계속 쭉쭉 가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ADR이 바닥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되게 내일이 바닥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바닥이 나올 거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장에서 오늘과 같은 하락 비율이 나온다면 내일, 아니면 자잘하게 나온다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 정도가 이제 ADR상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걸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오전에 오늘같이 하락이 나온다면 내일 오전이 하나의 어떤 지수의 바닥,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의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ADR 지표 보면서 이제 이쯤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고생 다 하는 건가? 요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이 반드시 바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급 동향을 내일 집중적으로 이제 보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쯤에서 선물 이제 돌리겠구나. 아니면 이거 어쩌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시작되는 또 한 번의 하락 사이클이 나오겠구나. 이거를 가늠을 해보고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이 유지가 된다라면 내일 정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잘하면 이제 바닥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요 포인트를 좀 보면서 추가 하락 이제 아니면 지금부터가 저점, 뭐 매수 진입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타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일정이 일단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 관련된 수급 요인 중에서 이제 상장됐을 때 들어가는 수급이 또 2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요인에서는 일단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도 오늘 같이 하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지수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락 종목수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일장에서 바닥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 과매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매에 과연 변화가 생길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바닥이 마이너스 4만 5천 계약 정도에서 바닥이 나오면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오늘장 정도가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이제 때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과연 돌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현물로 더 세게 때리고서 이제 갈 거냐, 요 그림상 대단히 중요하다. 내일 전기전자 업종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움직임 종목은 이제 반도체, 엔터, PCB, 이게 사실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뭐 지수보다 선방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투신권이
반도체 업종을 계속 매수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신권에서 매수가 누적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오늘 좀 평소하고 다르게 방송한 거는 좀 작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어떤 하나의 마디가 좀 오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마디가 맞느냐 아니면 더 때릴 거냐 요 어떤 포인트를 읽는 기준점을 하나 잡아드린 거고요. 뭐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